연말정산 자료입력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산연월은 연말정산을 하는 해당 연월을 의미합니다. 2024년 귀속분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2024년 13월을 선택한 후 대상자 선정 버튼의 도움창을 통해 재직 중인 사원을 불러옵니다. 정산연월은 연말정산을 하는 해당 연월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은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요. 계속근무자의 경우에는 13월에서 작업합니다. 13월에서 대상자 선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영수일자는 연말정산 작업을 완료한 후 만들어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하단의 영수일자이고요. 퇴사일자의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의 중도퇴사의 경우 퇴사일자가 활성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3월이기 때문에 계속근무자를 사원코드 도움창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속 선정하실 계속근무 근로자를 선택하신 후 확인해 주시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급여 적용월은 연말정산 작업이 완료된 후 정산차감세액을 적용하는 월인 2025년 2월로 디폴트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급여공제 변경 버튼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의 대상자 선정 이후에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지만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식 등록에서 각 항목의 공제 구분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 구분을 맞게 설정해 주시고요. 저장을 해주신 후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가셔서 급여공제 버튼을 눌러 해당 귀속연월을 맞춰서 확인을 해줍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눌러서 근로소득을 다시 적용해 주시면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가 집계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원 검색 버튼입니다. 좌측 사원 리스트에서 선정되어 있는 사원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연말정산 대상 인원이 많으신 경우에 활용하시기 좋은 기능입니다. 또한 F14번을 통해서 퀵서치로 사원 코드를 입력해서 바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도 찾기로 똑같은 창을 띄워서 해당 사원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확인 완료 버튼입니다. 연말정산 작업이 완료되신 후 특정 사원을 선택하시고 확인 완료를 해주시면 마감이 되는 거고 더 이상 수정하실 수 없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렬 기능입니다. 선택한 항목으로 정렬이 가능하고요. 또 사원 리스트에서 우클릭하여서 정렬 및 소개 기능에서 선택하여서 정렬 및 소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 고침 기능입니다. 방금 김동민 사원의 보험료를 재직기할 때 썼던 기능으로 첫 번째 근로소득을 체크하고 적용을 해주시면 현재 급여 정보로 다시 한번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의 급여 정보는 대상자 선정 시점에 급여 정보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 이후에 급여 정보를 수정하셨다면 그 정보를 다시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 새로 고친 근로소득으로 정보를 갱신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부양가족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은 추가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의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반영되지 않고 사원 등록 메뉴에서 추가로 입력한 가족 정보만이 반영됩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 추가 정보 태그에 입력된 가족 정보를 수정한 경우 재반영하실 때에는 새로 고친 버튼을 이용하여 부여한 가족 정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 조직 정보는 본인의 사업장, 부서 등이 변경된 경우 재반영하시는 기능이며 본인 인적 정보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번호, 세대주 여부 등의 정보가 수정된 경우 재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산 기능입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항목별 명세에 입력된 금액을 재집계하고 입력된 공제 금액을 재정산하는 기능입니다. 입력된 내용은 변경되지 않으며 자동 계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산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에서 자료 전송이나 엑셀 임포트 연말정산, ERP-IO 웹 연말정산 등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에는 필히 재정산 작업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일괄 적용 버튼입니다. 원천 징수 조정 신청과 분납 신청 여부,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는 공제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분납 신청 여부만 연말정산 완료 후 연말정산 납입세액 계산 메뉴에서 대상자 선정과 관련이 있으며 나머지 두 항목은 공제 신고서에만 반영되고 프로그램에 직접 적용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출력 시 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 별 표시 하는 항목은 소득세 공제 신고서 출력 시 주민번호 출력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 해당 여부의 경우 주택공제정보 탭에서 안내하고 있듯이 해당 항목의 설정은 월세, 거주자 간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에 무주택자 해당 여부를 체크하는 값으로 연말정산 세액 계산 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체크 여부에 따라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한액, 주택 마련저축, 월세액 항목의 공제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공제 요건을 판단하여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을 직접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 변경 버튼입니다. 귀속기간의 경우에는 계속근로자의 경우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반영되어 있고요. 중도 입사하신 경우는 입사일자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 적용이 됩니다. 혹시라도 귀속기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 일자를 수정하여 적용해 주시면 수정하신 날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영수일자는 대상자 선정할 때 안내 드린 것과 같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 영수일자를 의미하고 급여 적용월은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정산 차감세액을 반영할 급여월을 의미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에서 업로드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코드 관리 관련 1에 중복된 코드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소득자의 직계존속의 관계 코드 1번이 부, 모 모두 등록된 경우 소득공제 신고서 상으로는 소득자 직계존속 코드로만 확인되어 편리한 연말정산 업로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편리한 연말 간편 제출을 누르시고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하실 경우에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에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하고요. 여기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은 공제 신고서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관계코드 코드관리 쪽을 보시면 소득공제신고서 근로자의 소득공제신고서의 유의사항에 관계 코드를 참고하여 코드관리 메뉴에 코드관리 관계의 관련 1에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관계 코드를 설정합니다. 구분 코드 값은 ERP iU에 사용할 코드이고 관련 1에 설정한 코드 값이 연말정산 시 부양 관계 코드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 이전에 관계 코드 관련 1을 모두 등록하고 관계 코드에 맞는 가족관계에 맞는 관계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코드 관리 메뉴의 관계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관계 도움창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전에 안내드린 것과 같이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 시에는 관련 1 코드의 중복값이 들어가면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자의 직계존속 관계 코드가 1번인데 부에도 1번, 모에도 1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복이 된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 업로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 본인 공제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장애 여부는 인적사항 탭의 장애인 여부 값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여부를 설정하신 경우 장애 구분값도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급여 기초 탭에서 부녀자 공제 여부와 세대주 여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을 설정하시고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실 경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세대주 여부를 대상자 선정 이후에 사원 등록에서 수정하신 경우 세대주 여부는 새로 고침으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부녀자 공제는 새로 고침으로 정보가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메뉴에서 직접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부양가족 사항 확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원 등록 추가 정보 탭에 가족 학력 부분에 가족사항에 등록된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대상자 선정 시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이때 주민번호, 연말정산 대상, 부양 여부,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적 공제가 자동 계산되므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주민번호, 부양,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 연말정산 대상, 부양관계, 장애 여부, 장애 구분은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을 체크하는 체크값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에 체크된 가족만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으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부양 여부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에 자동으로 불러올 때 관계 코드별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로 나이를 계산하고 이에 부양 여부 조건을 더하여 기본공제, 자녀공제 등의 항목을 자동 체크합니다. 의료비 공제 등은 근로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특별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이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는 체크되나 부양 여부는 미체크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장애 여부, 외국인 여부를 체크합니다. 장애 여부에 체크한 부양가족은 부양 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의 기본공제 및 장애 여부에 자동 체크됩니다. iU에서 소득 명세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명세에 반영되는 급상여, 기타 근로소득, 인정상여,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의 경우 급여 계산에서 계산된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추가적으로 입력하실 경우 항목을 클릭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 인출금, 임원퇴직 소득금액 한도 초과액, 직무 발명 보상금의 경우 해당 항목의 금액을 입력할 경우 해당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뜨는 입력창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반영된 급상여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보기를 눌러주시면 현재 급여 계산에 반영되어 있는 급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명세에 반영된 급여 정보는 대상자 선정 시점의 급여 정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기를 클릭하셔서 금액이 양쪽이 다르실 경우에는 필히 새로 고침하여 근로소득을 갱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급명세서 작성 비과세 항목입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 항목은 비과세 근로소득의 지급 명세서 작성 여부가 5인 비과세만 제출합니다. 비과세는 크게 신고 비과세와 미신고 비과세로 나뉘며 이 중 지급 명세서 작성 비과세는 신고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계산식 등록에 비과세 구분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설명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계산식 등록에 비과세 구분을 수정하고 급여 계산에서 비과세 재계산을 눌러 비과세를 재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월에 기신고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메뉴의 총 지급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출산지원금 명세서 탭이 추가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은 근로자는 출산지원금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에서 비과세 처리를 한 경우에는 자동 반영되고 그 외에는 수기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산지원금 항목에 대해서 과세 구분을 비과세 구분에 출산지원금 1회 Q03번으로 설정을 했고요. 급여 계산에서 12월에 해당 사원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부양가족의 자녀가 있고 대상자 선정이 된 경우 출산지원금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 감면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사원 등록에서 감면 유형과 감면 종료일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대상자 선정을 다시 해주시거나 새로 고침으로 근로소득을 불러왔을 때 감면소득이 자동으로 적용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란을 클릭해 보시면 적용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감면 대상 세액도 계산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 연월에 따라 감면 대상 총 급여액이 100%, 50%, 70%, 90%란에 자동 반영되며 세액 계산 버튼 클릭 시 계산되는 감면세액이 산출되어 자동 계산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사하거나 신청한 청년 대상자는 90% 감면, 세액은 200만 원 한도로 계산됩니다. 90% 감면 대상자의 경우 사원 등록 메뉴에서 필히 감면율을 입력해야 해당 감면율로 계산됩니다. 청년 연령 범위 확대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경우 재신청자에 한해 9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정산된 금액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의 정산명세 탭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전근무지 입력입니다. 종전근무지 탭에서 중도 입사하신 경우 종전근무지의 내역을 입력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종전근무지 탭에서 감면 시작일, 감면 종료일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단일 세율입니다. 이전에 안내를 드렸던 부분으로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유 연말정산 공제 항목입니다. 대상자 선정 시 사원 등록의 메뉴의 가족사항 탭에 등록된 가족 중 연말정산 대상에 체크된 가족을 불러옵니다. 연말정산 대상에 체크된 가족이 무조건 기본공제에 자동 체크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 주민등록번호, 부양 여부, 장애 여부를 체크하여 기본공제, 장애인 등의 인적공제 항목에 자동 체크됩니다. 부양가족 명세에서 직접 추가도 가능하고 추가로 입력한 부양가족의 근로소득 여부는 기본공제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나이와 부양관계만을 가지고 공제 대상에 자동 체크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만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의 체크와 추가공제의 체크는 같이 동작합니다.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된 부양관계, 주민번호, 공제에 해당 내역 체크 정보에 따라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 세액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부녀자, 여성만 받으실 수 있는 공제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 또는 4로 시작하는 본인만 입력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가족 공제의 해당 여부는 직접 등록해야 하며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공제에 체크된 자녀 수만큼 자녀 세 공제에 반영됩니다. 인적 공제 항목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카운트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고 부친이라는 부양 가족을 입력을 했는데 해당 부양 가족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에 해당되면서 장애인에 해당되고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경로 우대에 해당이 됩니다. 인적 공제 항목을 봐주시면 해당 장애인에는 카운트가 되지 않고 60세 이상에 카운트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추가 세액공제를 봐주시면 경로 우대에 카운트되어 있고 장애인 공제에도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공제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주택공제 정보도 이전 설명에서 안내드렸던 부분이어서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시 급여에서 공제된 내역이 국민연금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금액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역란에 입력하여 수정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급여 정보에서 데이터 보기로 현재 급여 정보를 보여드린 것과 같이 국민연금 항목도 데이터 보기로 현재 급여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공제입니다. 대상자 선정 시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급여 계산에서 수정하신 경우 새로 고침 근로소득으로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정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보기를 통해서 현재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이전 세법 설명에서 안내드린 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항목이 있습니다. 아이유 메뉴에서 입력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란을 클릭해 주시면 대출기간 입력란이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대출기간에서 차입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대출기간의 입력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내역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입력란입니다. 차입 연도, 상환 방식에 따라 6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정확한 항목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간소화 자료에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자료를 내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하고 자료 전송으로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 적용했으나 금액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간소화 자료만을 보고 연말정산 관리자분들이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공제 항목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판단하여 최종 연말정산 자료 입력까지 어느 항목에 적용되어야 하는지까지 확인하시라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분값별로 공제 한도가 6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항목으로 입력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연금 저축입니다. 가입 연도를 확인하셔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이신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구분 공제입니다. 세법 설명 시 안내드린 공제 항목으로 입력란은 그 밖의 소득 공제에 있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정산영세에 반영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입니다. 아이유 화면에서 입력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값을 선택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주택자금, 신용카드, 특별세액공제 항목 등은 근로기간이 아닌 귀속월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귀속월을 체크하여 금액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 출자 등 공제입니다. 상단의 투자 연도와 투자 구분을 맞춰서 등록해 주시면 하단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반영되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의 입력란은 부양가족 명세 탭에 부양가족을 선택해 주시고 공제 항목별 명세에서 신용카드 등 란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2023년도 사용분이 있음에도 해당 항목을 입력하지 않는다면 당해연도 사용분이 100% 적용되어 과다 공제가 될 수 있기에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분이 있는 경우 금액을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별 명세에서 입력한 금액은 정산자료 입력 탭에 신용카드 등 금액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정산 명세 탭에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산출 과정이라는 버튼으로 계산 과정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공제입니다.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이 있는 경우 한도를 선택해 주시고 금액란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입니다. 해당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클릭하셔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입니다.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가입일과 계약기간, 개월수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세액감면 입력란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으로 구분되며 입국 목적을 선택하고 감면 세액을 입력해 주시면 정산 명세의 소득세 또는 조특법의 금액에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성과 공유 등 세액감면 항목입니다. 중소기업 성과 공유 등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란에다가 직접 금액을 입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면 소득란을 클릭하여 비과세 코드를 선택해 주시고 금액란에 추가 입력란에 금액을 입력하여 반영해 줍니다. 입력하신 금액이 중소기업 성과 공유 등 세액 감면란에 자동 반영되어 감면세액이 계산됩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의 경우에도 비과세 소득란에 T50 코드로 입력해 주신 금액이 자동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란입니다. 이전 설명에서 안내드렸다시피 사원 등록 급여기초 탭에 감면 유형과 감면 종료일을 입력하여 감면율을 적용한 이후에 대상자 선정을 다시 해주시거나 새로 호칭 근로소득을 해주시면 감면소득으로 자동으로 반영되고 해당 금액이 세액감면란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산출 세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매뉴얼에서는 괄호에 오타가 있어서 화면을 보시고 계산식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혼세액 공제입니다. 인적 공제 탭 우측에 추가 세액 공제란에 결혼세액 공제를 해당으로 설정하시면 정산 명세 탭에서 56번 결혼세액 공제에 50만 원 금액이 적용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명세에서 자녀 공제의 카운트가 되고 이 내역이 정산 명세의 자녀세액 공제에서
세액이 적용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세의 출산, 입양란,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연도 출산, 입양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로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이후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공제 순서가 가장 나중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공제 항목별 명세에서 클릭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최저 사용 금액 요건이 있고 총급여 3% 이상 사용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입력란은 의료비 지급 명세란입니다. 가족명을 더블클릭하여 부양가족 도움창을 띄워 해당 부양가족의 정보가 입력되며 의료증빙 코드가 국세청장 제공일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와 건수가 기재 항목이 아니어서 프로그램에서 비활성화되어 입력이 제한됩니다.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여부, 미수가 선천성 이상한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비해당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와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여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한 자료에 해당 여부를 추가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와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해당 여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전송한 자료의 해당 여부는 추가적으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에 입력한 금액은 지출금액에서 차감되어 반영되므로 금액은 총 지출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 명세 탭 하단에 공제 항목별 명세에서 각 부양가족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인당 공제 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각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한도 초과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창으로 한도액을 띄워주면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한도액 금액만큼을 저장합니다.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기부금 명세 탭에 각 부양가족별로 기부금 명세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기부금은 부양가족 명세 탭 공제 항목별 명세와 정산자료 입력 탭 정산 명세 탭에 모두 반영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명세에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10만 원 이하분과 10만 원 초과 금액이 분리되어 계산됩니다. 급여에서 공제한 전액공제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으로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외 기부금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사원 등록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 자동 반영되고 자동 반영된 기부금 내역을 삭제한 경우에는 새로 고침을 통해서는 재반영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공제 구분을 종교단체 외 기부금으로 설정을 했고요. 급여 계산에서 해당되는 근로자의 급여 계산을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해당 근로자를 선정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기부금 명세에서 그 밖의 자료로 해서 해당 기부금 항목이 반영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종교단체 외 기부금으로 작성을 해서 노동조합비로 반영이 되었고요. 해당 사원을 체크하고 정보를 수정하실 경우 노조 기부금 정보 일괄 변경을 통해서 기부처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적정 공시 여부 등을 선택하여서 일괄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명세를 작성하신 이후에는 기부금 조정 명세로 반영을 해주셔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주시고 공제금액 계산을 하면 실세액 소득 금액까지 계산이 되고 연말정산명세 탭에서 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순서에 대해서 자료에 실어놨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13만 원 공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명세에서 확인하셨을 때 66번 표준세액공제의 금액이 적용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자료 입력 탭에서 보시면 표준세액의 금액이 들어가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하실 경우 시뮬레이션 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표준세액공제와 일반세액공제 양쪽을 비교를 해서 더 적은 금액, 결정세액이 더 적은 금액으로 자동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정산명세 탭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 해당 공제 항목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를 했는데 정산명세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매년 많이 들어옵니다. 정산명세에서는 해당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실제 사용된 공제 항목이 표시되는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건강고용보험료는 공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대상금액으로만 표시되고 공제금액으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납세조합 공제입니다. 납세조합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항목을 클릭하여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정산명세에 반영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차입금 공제입니다. 차입한 차입 연도를 확인하셔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착각하지 않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납부 세액공제입니다. 해당되시는 경우 외국납부 세액을 클릭하여 입력해 주시면 정산명세에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지출액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정산명세에 반영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이유 연말정산 마무리 작업과 보조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감 시 오류 리스트를 띄우고 있으나 모든 오류 항목에 대해서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ERP 아이유에서 정상적으로 마감이 되어도 홈택스에서 변환 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정상적으로 변환까지 확인한 후 이후 차감 납부세액의 급여 반영이나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 등의 작업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